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인사들이 명단에 올랐는데 뜻밖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검찰 저승사자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다가올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조국 전 대표야 워낙에 종교계 및 정치권에서 사면 요구가 많았던지라 충분히 예상됐었고, 조희연 서울시 전 교육감도 조국 전 대표만큼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유력한 특사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되며 민주 커뮤니티 등에서도 다른 인사들보다 최강욱 전 의원의 특사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최강욱 전 의원의 경우 광복절 사면 뉴스에서 아예 언급되지 않았었고,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인사들이 특별 사면을 건의했다는 소식도 없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대표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 업무 방해죄 관련해 지난 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바 있고, 앞으로 한 달하고 열흘 정도만 있으면 집행유예까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가 굳이 최강욱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 명단에 넣을 명분도 약했고, 자연스럽게 이번 특사 명단에 최강욱 전 의원이 들어가리라 예상하는 건 더더욱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건, 그렇다면 왜 굳이 최강욱 전 의원을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했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측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강욱이란 인물을 어떻게든 공직에 기용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직이라 함은 얼핏 생각하기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겠지만, 최 전 의원이 경력도 있는 만큼 대통령실 인사도 될 수 있고, 더 발칙한 상상을 해보자면 검찰 최고위직, 바로 검찰총장으로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닌가 감히 예상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순수 100%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컨대 대통령 특사는 일반적으로 단순 사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인지 특사 소식의 경우 사면 복권이라는 두 단어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복권은 다들 아시다시피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집행유예가 한 달이면 끝날 최강욱 전 의원을 굳이 이번 특사 명단에 넣은 건 사면이 목적이라기보다 복권을 시켜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강욱 전 의원의 복권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변호사 자격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강욱 전 의원은 앞서 말했듯 업무방해죄로 23년 9월 대법에서 형이 확정됐고, 2년의 집행유예 기간과 변호사법에 따른 2년의 추가 자격정지가 더해져 최소 27년 9월까지 변호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은 판검사 및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 등을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며, 검찰청법 31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우 재직 연수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즉, 최강욱 전 의원은 경력만 봤을 때 아주 넉넉하게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되나 현재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고,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사로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국가공무원법으로도 집행유예 이후 2년이 지나야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만큼 현재 최강욱 전 의원은 공직도 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전술했듯이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게 되면 변호사 자격정지도 해제되고 검찰총장 임명 결격 사유도 모두 사라지게 됨으로써 최강욱 전 의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족쇄는 풀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최 전 의원의 경우 이 업무방해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피선거권을 회복하기 때문에 선거 출마를 위한 사면 복권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집행유예도 끝나고 피선거권도 회복하는 최강욱 전 의원을 굳이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복권 때문이 아닌지 유력하게 의심해 볼 만하며, 복권으로 발생할 효과를 따져보면 검찰총장을 포함한 공직에 기용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최강욱 전 의원이라면 그 누구보다 검찰의 반발에 굴하지 않고
검찰청 셔터를 능히 내릴 만한 인물이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최 전 의원이 이래저래 풍파도 많이 겪은 만큼 공소청으로 격화될 시한부 조직 검찰의 마지막 수장으로서 손에 피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인물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건 제 뇌피셜이고 왜 이번 광복절 특사에 굳이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됐을까란 의문에서부터 시작한 일개 유튜버의 분석일 뿐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사인을 해야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공직이라도 맡을 수 있고 무엇보다 여론이 과연 이 발칙한 상상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솔직히 최강욱 전 의원의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하나 만악의 근원인 검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것도 최 전 의원인 만큼 고작 유튜버에 머무르기보다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끝으로 가능성과 별개로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총장이 되면 어떨까 기대되는 이유는 여전히 검찰 내부망 2%의 글을 올리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승사자 최강욱 검찰총장이라면 예외 없이 칼 징계를 때리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 향후 검사들이 집단으로 개기면 벌어지게 될 일들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들이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검사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게 특수계급인 것처럼 통용됐단 말이에요. 이런 이동을 할 때 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단 행동이요? 그럼 바로 징계 받아야죠. 집단 행동하면 바로 징계다. 예전에는 예. 검찰의 집단 행동은 괜찮고 교사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은 계속 처벌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거 안 되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사실 검찰 내부에서 감찰을 해가지고 징계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 내내 민주당에서 했던 것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었잖아요. 지금까지 탄핵 대상이 됐던 검사들은 사실은요. 네.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저는 거의 다 파면돼야 한다고 봐요. 검사한테 파면이라고 하는 징계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장치를 마련해뒀고 근데 그동안 아무도 파면이 안 됐죠. 그때는 시대가 그랬으니까 파면이 네.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안 생길 거예요. 그런 검사를 누가 놔두겠어요, 더 이상.